한 기장 동무, 지금 뭐 하는 거요? 김철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항로가 남쪽으로 이탈하고 있었다. 항로가 이탈되고 있소. 즉시 원위치로 돌리시오. 한경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종간을 더 깊게 틀었다. 나침반이 180도 정남향을 가리켰다. 한경수, 지금 당장 멈추시오. 이건 명령이오. 김철수가 경수의 어깨를 붙잡았다. 조종실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상철 동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포와 결연함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우리는 지금 남한으로 갑니다. 조종실이 얼어붙었다. 그 한마디가 70명의 운명을, 한경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이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수가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본 것은 7살 때였습니다. 평양 외곽의 낡은 집 마당에서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하늘 높이 은빛 날개를 펼친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경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난 뒤에도 그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글쎄다.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겠지. 어머니의 대답은 무심했지만 경수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저들은 어떤 세상을 보고 있을까? 경수는 그날 이후 비행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경순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지만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경수는 15살이 되자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평양비행학교에서 전국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분이 좋고 체력이 뛰어난 청년들을 뽑아 조종사로 양성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수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비행학교에 지원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경수야, 비행학교는 성분이 좋은 집안 자식들이나 가는 곳이다.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꿈도 꾸지 마라 하지만 경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강변을 뛰며 체력을 키웠고 밤에는 낡은 교과서를 펼쳐 수학과 물리를 공부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선발 시험 날이 왔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 사이에서 경수는 눈에 띄게 빼어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행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그는 놀라운 반사신경과 공간 지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경수 동무, 합격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북에서 눈물은 약함의 표시였고 조종사는 강해야 했으니까요. 평양비행학교에서의 생활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훈련을 하고 낮에는 항공역학과 기상학, 항법 이론을 배웠습니다. 저녁에는 사상 교육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하는 조종사가 되어라.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전사가 되어라라는 구호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을 나는 것 자체가 보상이었습니다. 처음 경비행기에 올라 조종관을 잡았을 때의 그 떨림,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의 황홀함은 어떤 고통도 잊게 만들었습니다. 2년의 훈련을 마치고 경수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고려항공에 배치되어 민항 조종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1살에 부조종사로 시작해 26살에 정조종사가 되었습니다.
고려항공 역사상 최연소 정조종사였습니다. 한경수 동무는 우리 항공의 자랑이요. 상부의 칭찬이 이어졌고 경수는 당의 우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시내 괜찮은 아파트가 배정되었고 배급도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한경수는 성공했다. 저것이 바로 충성의 대가다라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수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뒤에는 무거운 족쇄가 따라붙는다는 것을요. 매 비행마다 조종실 뒤에는 정치지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종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무전 내용, 비행 루트, 심지어 조종사들끼리 나누는 대화까지 모두 보고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경수보다 먼저 조종사가 된 선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베이징 비행 중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후로 그 선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받는 순간 조종사 경력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요. 경수는 밤마다 조종석에 앉아있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수만 피트 상공에서 구름 사이를 날아가는 그 순간에도 뒤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정치지도원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시당하는 비행일 뿐이었습니다. 한경수는 어린 시절 꿈꾸던 그 빛나는 하늘이 이제는 무거운 쇠사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수가 정조종사가 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그는 평양 베이징 노선의 주력 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2차례씩 국경을 넘나드는 비행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경수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경수 기장 동무, 오늘 비행 중 무전 교신 시간이 평소보다 3초 늦었소. 착륙 후 정치지도원 김철수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겨우 3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기록하고 있었다니. 죄송합니다. 기류가 불안정해서 고도 조정에 집중하느라. 변명은 필요 없소.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시오. 조종사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오.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은 의심을 사기 마련이지. 김철수는 경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가벼운 접촉이 경수에게는 경고로 느껴졌습니다. 김철수는 조종실 맨 뒷자리에 앉아 비행 내내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댔습니다. 고도 변경 시간, 무전 내용, 부조종사와 나눈 대화, 심지어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고 평가되었습니다. 경수는 조종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만 피트 상공에서 엔진 하나가 꺼져도 침착하게 대응했던 그가 땅에 내린 후 정치지도원의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때 복도 저편에서 선배 조종사 리성호를 마주쳤습니다. 리성호는 경수보다 10년 먼저 조종사가 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리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경수 동무 리성호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더니 경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비상계단 뒤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경수,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하네. 절대로 이상한 생각하지 말게, 알겠나? 무슨 말씀이신지 최 기장 말일세. 경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기장은 2달 전 갑자기 사라진 선배였습니다. 평양 선양 노선을 담당하던 실력 있는 조종사였습니다. 최 기장님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리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양 비행 중에 항로를 15도 이탈했다고 하더군. 겨우 15도야. 기상 악화 때문이었을 텐데. 보위부에서는 탈출 기도로 판단했네. 지금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모르네. 가족들도 사라졌어. 경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5도, 기상 상황에 따라 항로를 약간 조정하는 것은 조종사의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탈출 기도로 몰릴 수 있다니. 리 선배님. 선배님은 괜찮으신 겁니까? 나는 이제 끝났네. 리성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주 블라디보스토크 비행이 내 마지막일 거야.
나도 의심받고 있어. 지난달 러시아 공항에서 담배 피우다가 러시아 조종사랑 잠깐 이야기 나눈 게 문제가 됐지. 불순한 접촉이라더군. 경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리성호는 누구보다 모범적인 조종사였습니다. 당의 노선을 충실히 따랐고 사상 교육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 사람조차 의심받는다면 누가 안전하단 말입니까? 경수, 자네는 아직 전내 앞길이 창창하지. 제발 부탁이니 조심하게. 하늘에서만 조종사이고 땅에서는 그저 감시받는 인민일 뿐이네. 리성호는 경수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경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저것이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며칠 후 베이징 비행이 있었습니다. 이륙 전 경수는 조종석 점검을 하며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 공항의 활주로는 낡고 금이 가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경납고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낡고 지쳐 보였습니다.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경수는 또다시 그 대조를 목격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은 화려했습니다. 새로 지은 터미널은 유리와 강철로 빛났고 수십 대의 최신형 항공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이착륙했습니다. 그 뷰를 기다리는 동안 경수는 터미널을 걸었습니다. 물론 김철수가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앞에서 한 무리의 외국인 조종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며 농담을 했고 모두가 박장대소했습니다. 경수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들의 조종석 뒤에는 수첩을 들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들은 3초 늦은 무전 교신 때문에 경고받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은 동료와 농담을 나눠도 사상적 문제로 의심받지 않는다는 것을. 한 기장 동무, 시간이 없소. 돌아가야 하오. 김철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철수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경수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에서 경수는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외국 출장을 다녀오는데도 전혀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지로 돌아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승무원, 물 한 잔 주시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무원이 물을 건네자 남자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하지만 갈증이 가시지 않는 듯 계속 입술을 핥았습니다. 경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은 신체적 갈증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이라는 것을. 평양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내리는 것을 보며 경수는 그들의 표정에서 안도가 아닌 체념을 읽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어두운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이징의 화려한 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리성호 선배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라진 최 기장의 빈자리가 떠올랐습니다. 경수는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마당에서 보았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들은 더 이상 꿈과 희망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닿을 수 없는 자유를 상징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경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고 질문은 이미 던져졌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조종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엔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경수는 지금 가장 위험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성호 선배가 사라진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비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만 동료들 사이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했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경수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조종석에 앉아 있었고 뒤에서 김철수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보위부 요원들이 조종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를 끌어냈습니다. 경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미쳐버리겠어. 경수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비행 스케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평양 모스크바 노선. 경수는 그 스케줄을 보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베이징보다 훨씬 먼 거리였고 체류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에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비행 당일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체 점검을 하는 동안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한 기장 동무. 오늘 컨디션은 어떠시오? 좋습니다. 김 동무 그렇다면 다행이오. 오늘은 당 간부 몇 분이 탑승하시니 더욱 모범적인 비행을 부탁하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탄다는 것은 김철수의 감시가 더 철저할 것이라는 뜻이군.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베리아 상공을 지나며 경수는 창밖의 끝없는 설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자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곳이 다 똑같은 감옥일까요? 모스크바 공항에 착륙한 것은 오후 5시였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난 후 경수와 부조종사 그리고 김철수는 공항 근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내일 오전 귀국 비행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묵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경수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려는데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김철수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상하네.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지? 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킷을 걸치고 방을 나섰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 보니 김철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호텔 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한경수 동무는 계속 주시하고 있소. 아직 특이사항은 없지만 최근 표정이 좋지 않소. 경수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김철수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자신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성호 사건 이후로 조종사들 전체가 불안정하오. 특히 한경수는 리성호와 가까웠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김철수는 바에서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기장 동무. 경수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 서 있는 사람은 김철수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아십니까? 아, 실례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무역업자입니다. 경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악수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악수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경수 기장님이시죠? 고려항공의 에이스라고 들었습니다.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자신을 아는 걸까요? 어떻게 저를? 김민주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기장님께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5분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경수는 본능적으로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수 자신도 모르게 이끌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호텔 뒤편 정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호텔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11월의 모스크바는 이미 차가웠고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실입니다. 경수는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그 작은 물건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죠, 기장님. 안에는 북한의 실상을 담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에 성공한 조종사들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경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탈북 조종사라니.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입니까? 왜 저에게 이걸 주는 겁니까? 김민주는 경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장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오늘 로비에서 김철수를 피해 숨으시던 모습도 봤습니다. 기장님은 이미 깨달으셨어요. 그곳이 감옥이라는 것을. 그리고 탈출을 꿈꾸고 계시죠?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북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 눈빛을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의 눈빛을 경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민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USB를 보시고 결정하세요. 계속 그곳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자유를 향해 날아갈 것인지. 선택은 기장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발각되면 그렇죠. 목숨이 위험하죠. 하지만 기장님, 지금도 안전하십니까? 리성호 선배님은 어떻게 되셨죠? 최 기장님은요? 기장님은 언제까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USB는 기장님 방 노트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보신 후에는 즉시 파괴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장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김민주는 경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수는 손 안에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가벼웠지만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경수는 한참 동안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첫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경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USB에 담긴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북한의 어느 농촌 마을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있었고 노인들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수가 알던 북한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외면하고 살았던 진실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문, 굶주림, 그리고 절망. 경수는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조종사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에 탈북한 전직 고려항공 조종사 박진혁입니다. 경수는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박진혁, 그 이름은 경수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탈북했다니. 저는 20년간 조종사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었죠. 하지만 해외 비행을 다니면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박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2018년 제 동료 한 명이 항로 이탈 의심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아무리 충성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언젠가는 의심받고 제거될 거라고. 경수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리성호 선배, 최 기장, 그들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건 아내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하늘을 나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나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로 자유를 향해 날아가겠다고. 박진혁은 탈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가 연구한 항로, 레이더 사각지대, 연료 계산, 그리고 그가 선택한 비행 날짜. 모든 것이 치밀했습니다. 평양 베이징 노선에서. 남쪽으로 기술을 틀었을 때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출격했고 무전에서는 즉시 귀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날았습니다. 그리고 남한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화면 속 박진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남한에서 다시 조종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유롭게 날고 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감시하는 눈도 없습니다. 여러분, 두렵겠지만 가능합니다. 저도 해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경수는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희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수는 재빨리 USB를 빼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누군가 경수의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경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멀어졌습니다. 김철수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경수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진혁의 얼굴이,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가능할까? 다음 날 아침.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이었습니다. 경수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김철수는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한기장 동무. 어젯밤 잘 주무셨소? 네, 잘 잤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철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후 경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USB의 나머지 영상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다른 조종사들의 이야기, 남한의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탈출 루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경수는 공책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경수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는 평양 기상대의 날씨 패턴을 머릿속으로 분석했습니다. 비행 중에는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악했습니다. 집에서는 남한까지의 최단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수는 동료 조종사 박준혁을 조심스럽게 떠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둘만 있는 공간에서 경수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준혁아, 너는 혹시 다른 나라 조종사들 보면 부럽지 않아? 준혁은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재빨리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수야, 미쳤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이 아니야. 요즘 너 이상해. 리 선배 사라지고 나서 너 완전히 달라졌어. 제발 부탁인데 이상한 생각하지 마. 준혁은 밥을 급하게 먹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수는 혼자 남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혼자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수는 베란다에 서서 USB를 라이터로 태웠습니다. 플라스틱이 녹으며 검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머릿속에는 모든 정보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시당하는 조종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탈출을 계획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한경수 기장 동무. 다음 주 목요일 평양 베이징 노선에 투입되었소. 비행 스케줄을 받은 경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노선, 그것은 남쪽으로 가장 가까운 루트였습니다. 박진혁도 바로 그 노선에서 탈출했습니다. 이것이 신호일까? 아니면 시험일까? 경수는 스케줄표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그날이 바로 그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경수, 너는 할 수 있어. 박진혁도 해냈잖아. 너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실패하면 죽습니다. 가족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승객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위험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7살 때 함께 하늘을 바라보던 그날을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아직 그 낡은 집에서 장마당에 나가고 계실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날아야 합니다. 진짜로 자유롭게 날아야 합니다. 경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목요일까지 7일. 이제 일주일 후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살아서 자유를 얻든지 아니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든지. 선택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한경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니, 사실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시계를 바라보며 경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 경수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비누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얼굴로 어떻게 김철수를 속이지? 경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색을 보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복을 입으며 경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려항공의 파란색 제복, 가슴에 달린 배지, 모자에 금색 줄이 제복을 입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제복을 입은 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도로를 비췄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마당으로 향하는 아낙네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학생들.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수에게는 모든 것이 마지막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경수는 평소와 똑같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보안 요원들의 눈빛이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그냥 경수의 착각일까요? 한경수 기장 동무.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경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김철수였습니다. 아, 김동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겠소? 경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들켰습니다. 어젯밤 소화가 잘 안 돼서 조금 잠을 설쳤습니다. 비행에는 문제 없습니다. 김철수는 경수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경수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요. 오늘 승객 중에 당 중앙위원회 간부 2분이 계시오. 특히 조심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경수는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마치 절벽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종실에 들어서자 부조종사 이상철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기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응. 좋은 아침. 경수는 자리에 앉아 계기판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위치를 만지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장님, 괜찮으세요? 손이 떨리시는데, 이거 아침을 안 먹어서 그래 혈당이 좀 낮나 봐.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경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종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조종사 바로 옆 점프석에 앉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지도원은 맨 뒷좌석에 앉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여기 앉겠소. 당 간부들이 계시니 비행을 더 가까이서 관찰해야 하오. 경수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철수가 바로 옆에 앉는다는 것은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승객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약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 중 2명이 당 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무역 일꾼들과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내가 탈출하면 저들도 위험해질 텐데. 경수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탑승이 완료되었고 조종실 문이 닫혔습니다. 평양 관제탑. 여기는 고려항공 151편, 이륙 준비 완료. 고려항공 151편. 활주로 01번으로 이동하라. 이륙허가. 경수는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향하는 동안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양공항에 익숙한 풍경.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풍경이었습니다.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경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기장 동무, 손이 계속 떨리는데 정말 괜찮소? 김철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비행에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고? 조종사가 손이 떨리는데 무슨 문제가 없단 말이오? 김철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경수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한 기장 동무, 혹시 나한테 숨기는 게 있소? 경수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들켰습니다. 완전히 들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였습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고려항공 151편, 이륙허가, 즉시 이륙하라. 경수는 김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철수도 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었습니다. 앉으시오. 김동무, 이륙해야 합니다.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경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수는 스로틀을 끝까지 밀었습니다.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가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노트, 80노트, 120노트 속도계의 바늘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V1. 이상철이 외쳤습니다. 이제 이륙을 중단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로테이트. 경수는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수가 들어 올려졌습니다. 바퀴가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평양 시내가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대동강이 보였고 주체 사상탑이 보였고 고층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경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평양. 어쩌면 영원한 안녕일지도 몰라.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철수는 여전히 경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수도 알았습니다. 김철수가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도 3만 피트 베이징까지는 1시간 30분 하지만 경수가 기수를 남쪽으로 틀기까지는 겨우 4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계기판을 바라보며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를, 승객들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진짜 자유를 향해 날아갈 수 있기를. 조종석은 엔진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가 서로 다른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한 명은 탈출을 꿈꾸고, 한 명은 의심하고, 한 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기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40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륙 후 25분이 지났습니다. 한경수는 시계를 훔쳐보았습니다. 15분 후 북한 중국 국경 상공에 도달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기수를 남쪽으로 틀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한 기장 동무. 김철수의 목소리에 경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김 동무, 아까부터 계속 시계를 보는데 무슨 일이오? 아, 베이징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시 도착이 중요하니까요. 그건 부조종사가 할 일 아니오? 기장이 시간 확인을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소? 경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철수는 놓치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관찰하고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제 습관입니다. 항상 시간을 체크하는 습관. 이전 비행에서는 그런 습관 본 적 없는데. 김철수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경수의 모든 비행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륙 시간, 착륙 시간, 무전 내용, 심지어 화장실 간 시간까지. 한 기장 동무, 솔직히 말하시오. 오늘 뭔가 계획이 있소? 경수의 등에서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들킬 수는 없었습니다. 김 동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평소처럼.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습니다.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장님, 난기류 경보입니다. 이상철이 외쳤습니다. 경수는 재빨리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비행기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승객석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사인 켜. 경수가 명령했습니다. 이상철이 즉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난기류는 더 심해졌습니다. 비행기가 급격히 하강했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김철수도 좌석에 꽉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경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고도 2만 피트로 하강합니다. 뭐라고? 왜 하강을 하오?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난기류를 피하려면 고도를 낮춰야 합니다. 표준 절차입니다. 경수는 조종관을 밀었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난기류는 여전히 심했지만 경수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5분 후 난기류를 벗어났습니다. 비행기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평양 관제탑. 여기는 고려항공 151편 난기류로 인해 고도를 2만 피트로 낮췄습니다. 고려항공 151편 확인했다. 항로 유지하고 베이징 관제권 진입 시 보고하라. 경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기수가 남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장 동무, 지금 뭐 하는 거요?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항로가 이탈되고 있소. 즉시 원위치로 돌리시오.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조종관을 틀었습니다. 나침반이 180도를 가리켰습니다. 정남향이었습니다. 한경수, 지금 당장 멈추시오. 이건 명령이오. 김철수가 경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조종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장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상철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수는 이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철 동무,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한으로 갑니다. 조종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김철수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반역자가. 김철수가 경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조종석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놓지 못해. 당장 놓으라고. 안 됩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경수는 온 힘을 다해 김철수를 밀쳐냈습니다. 김철수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철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이상철 동무, 무전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양 관제탑. 여기는 고려항공 151편 부조종사. 기장이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반복합니다. 기장이 경수는 재빨리 무전기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철 동무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평양 관제탑에서 긴급 무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고려항공 151편, 즉시 응답하라. 항로 이탈 이유를 보고하라. 경수는 무전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 한경수,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김철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경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평양에 계신 어머니, 하지만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때 레이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기장님, 후방에서 전투기 접근 중입니다.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수는 레이더를 확인했습니다.
두 대의 북한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고려항공 151편. 여기는 북한 공군 즉시 항로로 복귀하라. 이는 최종 경고다. 전투기 조종사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경수는 손에 땀이 가득 찼습니다.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고려항공 151편, 응답하라. 경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켰습니다. 여기는 고려항공 151편 기장 한경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망명합니다. 승객들은 무고합니다. 제발 발포하지 마십시오.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비행기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전투기가 바로 옆으로 붙었습니다.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격추한다. 경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종관을 더 앞으로 밀었습니다. 비행기가 더 빠르게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경수, 미쳤어. 우리 다 죽어. 이상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승객석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창밖에 전투기를 보았습니다. 경수는 계기판을 응시했습니다. GPS 좌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기 38도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5km, 4km, 3km, 전투기가 다시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발사할 것 같았습니다. 경수는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기도였습니다. 2km, 1km 그때였습니다. 남한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북쪽에서 접근 중인 항공기.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 관제탑입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북한 고려항공 151편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고려항공 151편, 확인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진입하십시오. 우리 공군이 호위할 것입니다. 그 순간 남한 F-15 전투기 2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경수의 비행기 양옆으로 붙었습니다. 북한 전투기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38도선을 넘었습니다. 경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았습니다. 해냈습니다. 고려항공 151편, 인천공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십시오. 남한 전투기가 앞장섰습니다. 경수는 그들을 따라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펼쳐졌습니다. 처음 보는 남한의 땅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경수는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한 F-15 전투기들이 양옆에서 호위하며 착륙을 유도했습니다. 고려항공 151편, 활주로 33L에 착륙 허가합니다. 착륙 후 유도 차량을 따라 격리 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고려항공 151편, 이해했습니다. 경수는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규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양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넓었습니다. 수십 대의 항공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터미널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종석 안은 죽음같이 조용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뒷좌석에 앉아 경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끝났다. 내 가족도 친척들도 모두 끝이야. 김철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의 낡은 집에서 장마당에 나가시던 어머니.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경수는 눈물을 삼키며 착륙에 집중했습니다. 고도 500피트, 300피트, 100피트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추진 장치가 작동했고 비행기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완전히 멈춘 순간 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활주로 앞에는
수십 대의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그리고 검은색 SUV들 유도 차량이 앞장서며 비행기를 격리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여러분께 큰 충격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두 무고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곧 한국 당국이 승객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승객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포, 분노,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당 간부 2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반역자 놈,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경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수십 명의 무장 요원들이 비행기를 포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경수, 나가자. 내가 자초한 일이다. 김철수가 일어섰습니다. 경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종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경수에게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딸이 평양에 있어요.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70명의 승객과 그들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설치되었고 특수부대원들이 총을 든 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조종실로 진입해 김철수를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김철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념한 표정으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경수 기장님? 한 요원이 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입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소속 박진우 팀장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우 팀장이 경수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경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의 넓은 활주로, 멀리 보이는 현대적인 터미널, 그리고 맑은 하늘, 이것이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경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박진우 팀장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 사실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수는 아스팔트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 이것이 나만의 땅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한경수 기장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족들도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족이요? 북한에 있는 제 어머니를 아닙니다. 기장님께는 나만의 친척이 계십니다. 작은 아버지 댁이 부산에 계시죠. 이미 연락을 취했습니다.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아버지, 6.25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간 아버지의 동생,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시다니. 검은색 SUV가 다가왔습니다. 박진우 팀장이 경수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는 여자 요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심리상담 전문가 김수진입니다. 기장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수진 상담사가 경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기장님. 지금은 일단 기장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직접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장님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멀어졌습니다. 고려항공 비행기는 여전히 격리구역에 서 있었고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들은 모두 평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기장님, 자책하지 마십시오. 기장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박진우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저 사람들이 기장님, 그들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장님의 용기를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차는 서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빌딩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밤이었지만 도시는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평양의 어두운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남한이군요.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렸고 가로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켜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식당, 카페들이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지금부터 약 3개월간 보호시설에서 지내시게 됩니다. 조사도 받으셔야 하고 한국 사회 적응 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차는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경수는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보호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한 건물이었습니다. 경수는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형광등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기가 기장님 방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경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김철수의 감시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운 잠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경수는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경수는 평양으로 끌려갔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원망했습니다. 승객들이 고문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심리상담사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경수는 그녀와 상담을 했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장님이 살고 싶었던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이 기장님을 삼키게 두면 안 됩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수는 부산에 있는 작은 아버지 댁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70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경수야? 작은 아버지, 두 사람은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경수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내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20년 전에 평양에 있는 형님 생각하시다가 마지막까지 통일을 보지 못한 게 한이라고 하셨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작은 아버지는 70년 전 헤어진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쟁통에 부산으로 피난 왔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한 이야기. 평생 북에 있는 형을 그리워한 이야기. 경수야, 너는 우리 집안의 기적이다. 7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야. 경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적어도 이곳에는 자신을 받아줄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적응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너무 많은 상품에 압도당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의 자유로운 대화가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경수는 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뉴스였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고려항공 151편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은 망명 조종사 한경수의 가족을 체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당시 탑승했던 승객 7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도 경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야. 그날 밤 경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 마시는 소주는 목을 태웠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가 한강 다리에 섰습니다. 차라리 그때 전투기 미사일에 맞아 죽는 게 나았어. 경수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한경수 기장님. 경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모스크바 호텔에서 USB를 건넸던 그 남자, 김민준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기장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경수는 망설였지만 김민준을 따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 건물의 회의실이었습니다. 안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경수 기장님입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경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는 탈북 조종사 모임입니다. 모두 기장님처럼 북에서 탈출한 분들입니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기장님, 저는 박진혁입니다. USB 영상에서 봤을 겁니다.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박진혁이었습니다. 전설의 조종사. 박진혁 선배님, 반갑습니다. 한 기장. 당신이 해냈다는 소식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2015년에 탈북한 최동현 기장, 2017년에 탈북한 김영철 기장, 2020년에 탈북한 이준호 기장 모두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기장님. 저희도 처음에는 당신처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박진혁이 말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함께 탔던 승객들 모두가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언해야 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그곳의 억압을,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경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경수와 같은 고통을 겪었고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기장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경수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로 일할 기회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부조종사로 시작해서 다시 경력을 쌓아야 했습니다. 한경수 씨, 우리는 당신의 용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재교육과 검증이 필요하지만 당신의 비행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간의 재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수는 나만의 항공 시스템, 새로운 기종, 국제 규정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하늘에 대한 그의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드디어 첫 비행 날이 왔습니다. 인천발 도쿄행 항공편의 부조종사로 배정되었습니다. 제복을 입으며 경수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한항공의 하늘색 제복, 고려항공의 파란색 제복과는 다른 색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경수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습니다. 김철수의 감시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수첩에 기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잘 비행하고 싶다는 긴장이었습니다. 조종실에 들어섰습니다. 기장은 경력 20년의 베테랑 최성훈 기장이었습니다. 한경수 부기장님, 반갑습니다.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님 긴장 푸세요.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료입니다. 최성훈 기장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승객 탑승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00명이 넘는 승객이었습니다. 경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종석 뒤에는 정치지도원이 아니라 승무원들이 승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인천 관제탑. 여기는 대한항공 506편 이륙 준비 완료. 대한항공 506편. 활주로 33L로 이동 이륙 허가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최성훈 기장이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V1. 로테이트 기수가 들어 올려졌습니다. 바퀴가 활주로를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울이 보였고, 한강이 보였고, 서해가 보였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름을 뚫고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경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늘이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하늘, 자유로운 하늘. 자신의 의지로 날 수 있는 하늘. 한 부기장,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냥 감격스러워서요. 최성훈 기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2시간 30분 후 도쿄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훌륭합니다. 한 부기장, 당신은 타고난 조종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장님, 호텔에 체크인한 후 경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경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탈북할 때 품속에 숨겨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진짜로 날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날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경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도 비행이 있었습니다. 인천발 방콕행, 그 다음 날은 싱가포르행. 경수는 이제 전 세계의 하늘을 날 것입니다. 한경수는 더 이상 감시받는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조종사였습니다. 진짜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조종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억압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한경수의 날개는 이제 자유의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